선서시대 도구를 발견하다. 선서시대 재미있어서 잠 못 이루는 과학책인데 무기전쟁이 시작이 되다. 이글이글 토르는 태양의 건너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차례 생기디 평야의 200만 년 전의 모습. 최초의 포식자들은 이렇게 그림이 있네요. 최초의 포식자들은 호수가 나무 풀숲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먹잇감을 찾아와서 약 200만 년 전에 탄자니아 올드바이 협곡에 살던 인간은 인류의 조상을 알려진 호모 에렉투스다. 또 호랑이 저런 입을 벌려서 저 이빨이 너무 저러면 뭐 물 수가 있나? 이거는 너무 그림이 잘못된 건데, 응? 이렇게 최초의 호미니드는 식물로 연정을 하다가 돌로 도구를 만들어 줄 알게 되면서 획기적인 진화를 시작했다. 처음에 이러한 도구를 이용하여 풀을 베거나 뿌리를 캐내기만 하다가 곧 동물의 사체에서 고기를 떼어다가 뼈를 걸어서 고리수를 꺼내게 되었다. 연장을 인류의 멸종한 인류를 모두 포함한다. 돌 도구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시 인류가 깨달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돌로 도구를 만들어낸 바로 그 지적인 능력을 이용하여서 무기 활용법을 알아낸 것은 분명하다. 초기 인류를 대신해서 변명하자면 애초에는 무기를 순수한 방어 목적으로 사용했을 듯하다. 가설이지만은 알고 넘어야 할 과학 지식은 올드바이 협곡 탄자니아의 구석기 시대 화석이 풍부하여 그야말로 고고하게 보고와 같은 것이다. 특히 초기 인류 유적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에 인류의 여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지금까지 협곡 내의 호수가로 추정되는 지역 근처에서 발견된 각종 돌자국을 검토한 결과 호수는 50만 년 전에 말라서 없어졌는데 석기를 만드는 데 쓰인 돌의 나이는 대부분 200만 년 이상이었다. 돌의 모서리는 무엇인가를 이용하여 찍어서 날카롭게 다듬어져 있었다. 또한 협곡에서 발견한 뼈 화석을 고성능 형형의 관찰한 결과 표면에 남은 흔적이 뼈를 석기로 긁었을 때 남은 흔적과 같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초기 인류는 형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석기를 일상적으로 이용했음을 알 수가 있다. 지금도 먼 오지에서 원시 생활을 이어가는 부족들을 관찰하면 더 명확한 증거가 발견이 된다. 파푸아 뉴기니 및 아마존 열대우림에 사는 원주민들이 쓰는 석기는 초기 호미니드가 썼던 도구와 매우 유사하다. 이들이 사용하는 돌도끼는 자연석을 또 다른 돌로 타격을 해서 날을 세우는 방식으로 만든다. 돌을 돌로 타격하면 울퉁불퉁한 모서리에서 돌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더욱 날카로워진다. 가장 기본적인 도끼로는 단단한 흙 속에 박힌 뿌리를 캐낼 수가 있고 조금 더 날카로운 도끼를 이용하면 나무를 베거나 돌로 동물 가죽을 자르거나 뼈까지 절단할 수가 있다. 이런 돌도끼를 자루의 등에 끼우거나 기타 물체와 결합하면 오늘 우리가 아는 도끼, 화살, 창 등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도구가 탄생한다. 석기시대 이렇게 해서 지렛대 효과로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실험 1. 석기시대의 만능무기 돌도끼는 돌을 가지고 박아 넣어서 이렇게 그리고 막대를 박아 넣고 꼬여서 탄탄하게 이렇게 조여서 완성을 하고 또 불을 빙글빙글 해서 뜨거운 열을 가해서 했다 하는 건데요. 기원전 160에서 100만 전에 인간이 불을 창하다 가장 두려워하던 자연의 힘을 길들이다. 지금의 요한에서 과거에 가까운 남아프리카 초원은 100만 년 전에 초기 인류의 식량의 보고였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살면서 돌과 동물뼈를 깎아서 만든 도구로 땅을 파서 식물 뿌리와 벌레를 채집했다. 물가에 자라는 관목에서 열매를 따먹을 줄도 알았다. 이 지역에 그물망처럼 형성되어 있는 동물은 뜨거운 태양과 폭우, 사나운 맹수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줬다. 당시 맹수 중에는 세이버투스
조상인 메간테로온이었다. 과학자들은 100만 년이 지난 메간테로온의 화석을 조사한 결과 사람을 먹이로 삼았다는 증거가 발견이 되었다. 인간은 맹수와 맞설 신체적인 능력이 거의 없었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힘도 약하고 느렸다. 돌과 나무뼈로 원시적인 도구를 만들기는 했지만 메칸테로온의 공격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어떻게 초기 인류는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바로 메칸테로온조차 겁을 먹고 물러서게 만든 힘을 과학적 관측으로 살펴본다는 거죠. 메칸테레온 두개글을 보기만 해도 초기 인류가 이 보식 앞에 사실상 석수무책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저 거대한 송곳니를 봐라. 송곳니를 봐라. 초기 인류가 맹수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동굴 입구 및 거처 여러 곳에 모닥불을 피웠다는 사실은 과거로 입증된 바다. 그들도 처음에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불을 무서워했을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을 다룰 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간에게 창의성과 용기가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지구 역사상 다른 어떤 동물도 불을 가지고는 노는 법을 익히지 못했다. 자연의 과학적인 힘을 조정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초기 인류는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메간테레온은 약 50만 년 전에 멸종했지만 고대 남아프리카를 누비던 육식동물 가운데 두 종은 지금도 서식 중이다. 바로 표범과 점박이 하이에나다. 표범과 점박이 하이에나는 여전히 남아프리카 고원을 누비며 영양, 사슴 등 대형 포유를 사용한다. 저런 게 있었네. 불로 알고 넘어가야 할 과학 지식은 기원전 160에서 100만 년 전에 인류는 지구 곳곳의 판이하게 다른 환경에 거주하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불사용법을 발견했다. 매사추세츠주 윌리엄스 대학의 엔스기러 교수는 나무뼈, 조개 껍데기 등 수백만 년 된 물질 현대화학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해본다. 동굴 입구에서 발견된 뼈의 일부가 약 15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렇게. 지역에서 단단한 나무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장작 이론을 배제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등기에 맞아서 타오른 감목을 목격하고 불이 붙은 가지 일부를 동굴 입구로 가져갔을 것이다.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나뭇가지와 근처를 넣으면서 불꽃이 커진다는 그 사실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 불에 던져 넣어선 뼈들은 나뭇가지와 근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에도 오래도록 남아 인류가 가장 공포스러운 자연 요소를 길들여냈음을 방증하게 되었다. 실험 예수 섭씨 232도의 마법이다. 불 위에 종이를 그려놓고 요리하는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불의 성질을 명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 불 종이컵에서 구멍을 뚫고 이렇게 컵에서 불 이렇게 하면 초에 불을 붙이면 물은 가열돼서 결국 그렇지만 종이컵은 타지가 않는다. 가열이 돼서 그렇군요. 자, 이렇게 다리와 만들었어. 기원 8,000년경을 이제 확 줄어서 원거리 공격 도구의 탄생이다. 목숨도 보존하고 사냥도 하는 비법을 찾다. 구석기 시대는 인류 역사의 99%를 차지한다. 약 1만 년 전 구석기 시대가 막을 내릴 때 인류는 여전히 문자를 발명하지 못한 상태였다. 즉 그 시절 인류가 살았던 모습을 파악하려면 문서가 아닌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한다. 다행히 우리 조상들은 과학자들이 주목할 만한 유적을 많이 남겼다.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 있다라는 거죠. 창을 가지고 해서 알고 넘어가야 할 과학 지식은
현대 군사 전문가들도 활과 화살을 무기 전달 체계라고 표현한다. 그렇게 불러도 좋을 만큼 여러 가지 요소를 조합하기 때문이다. 활과 화살,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현재에서 활이 클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축적이 돼서 화살이 더 멀리 날아가게 된다. 수천 년에 걸쳐서 인류는 필요에 따라서 활을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거듭했다. 실험, 활과 화살로 느끼는 위치 에너지의 전환이다. 위치 에너지, 장강에서 것을 이렇게 만들어 나갔다. 이러는 거죠.